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 강영천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는 주제가 조금 무거운 다이빙 교육과 관련되는 성희롱 혹은 성범죄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굉장히 아끼는 어떤 같이 다이빙하는 강사분이 또 여기에 걸려서 지금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강사 교육할 때도 그렇고 또 강사 훈련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사실 저희들이 이 다이빙 교육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양상에 따라서 이 희롱이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선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다이빙 교육 때 저희들이 신체 접촉이 어떨 때 일어나고 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꼭 다이빙 아니라도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소화를 교육할 때 혹은 이성 간의 교육이 진행될 때, 그래서 어떤 이런 희롱 혹은 성적인 공격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이게 법적인 문제로 진행될 때 법적인 해석은 또 현실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하고 다르게 법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몇 가지 제가 정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제가 생각해서 최소한의 어떤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이 희롱이라는 영어로 sexual harassment라고 하고요.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줄여서 세쿠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 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이 정의는 주로 사업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에 반해서 폭력은 그렇습니다. 성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개인의 의지에 반하는 정서적인,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구두 혹은 육체적인 폭력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 강간, 레이프, 그 다음에 부적합한 성행위, inappropriate sexual behavior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성적인 공격, assault라고 영어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희롱에 비해서 폭력은 엄청 더 강력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특별법으로 특별하게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성희롱에도 지금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다이빙 교육을 할 때 많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우선 맞춤 수트입니다. 저희들이 이 수트를 맞출 때
특히 이렇게 남자 강사가 만약에 여자 학생의 수트를 맞춘다면 상당한 어떤 가까운 거리의 접촉이 불가피하죠. 모든 긴급 스킬은, 즉 공기 공유에 따른 우리가 수영 상승을 하건 부력 상승을 하건 혹은 공기 공유 상승을 하든 그 학생이 교육받는 상황에서 특히 개방수역에서는 반드시 강사가 그 학생과 접촉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기준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모든 스킬을 교육할 때 강사는 학생과 팔을 뻗으면 접촉을 이룰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역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CPR, 저희들이 구강대 구강 구조 혹은 흉부 누르기 뭐 이런 거, 환자를 이송할 때 혹은 환자, 조난자, 학생을 저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주는 것을 교육할 때 다 이런 어떤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준에 보시면 딱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오픈어트 강사 혹은 상급자가 수중에서 모의 훈련을 합니다. 긴급 상승 훈련을 할 때는 특히 개방수역에서는 학생과 물리적인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만약에 저희들이 강사를 평가할 때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강사를 합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즉, 기준을 어기기 때문에요. 이만큼 특히 긴급 스킬에서의 접촉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불가피한 접촉이 주로 어디서 벌어지는가 하면요, 저희들이 상대방의 어깨끈을 잡을 때 그 숄더 스트랩, 어깨끈은 여성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위에 엄청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때 교육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접촉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나중에라도 이것을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소아들 교육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공부하러 갔던 게 1988년인데요. 그때 가니까, 그때 제가 갔는 건 뉴욕이고, 뉴욕의 그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재판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플러싱이라고 하는 어떤 곳에서 살던 어떤, 자식 부부를 만나러 온 부모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동네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동네 꼬마들이 자전거 타고 놀러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거든요. 아이고 이뻐라 하고 같이 앉아서 놀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꽃이 한 만져보자. 제 어릴 때 제 꼬치를 만진 어른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아마 많이 귀여웠나 봅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우리가 애들 보고 고추 하나 더 이러면 애가 그것을 따서 주는 흉내를 내는 이런 어떤 고정관념으로 살던 어른들이 미국 가서 똑같은 짓을 하다가 소아추행범으로 걸려가지고 경찰서 첫째 끌려가고 그 자식들이 찾아가서 아무리 빌어도 경찰에서는 한국 가서 하라, 미국서는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결국 재판하고 많은 벌금을 내고 합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사건들이 아마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소아에 대해서 부모들은 당연히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소아들은 작을 소자 이게 몸만 작은 게 아닙니다. 얘들은 사고도 아직 조금 작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아가 부모에게 하는 어떤 전달하는 말과 그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달받고 화가 난 부모가 다이빙 강사나 수영 강사에게 어떤 대화를 하다가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결국은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굳이 꼭 그 여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 간에 교육을 주고받는 동안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우리가 옛날에는 남자 여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 중간에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성희롱은 남자가 여자에게 혹은 여자가 남자에게, 강사가 학생에게, 학생이 강사에게 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이 사람의 손이 왜 저기 가 있을까요? 여자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에게도 희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당사자끼리 어떤 해결이 되고 끝나면 좋은데 어떤 이유로 이게 법정에 가게 되면요, 법정에서는 사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뭐 나한테 손도 안 댔고 내가 별로 당한 게 없다. 좀 뭐 그냥 난 이 사람에게 경각심만 일으키고 싶다. 뭐 이렇게 해도 법정에서는, 법원은, 판사는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법정에 가본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어떤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겪었던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정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2002년에 어떤 단체의 강사 훈련관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뭐 그때만 해도 그 단체의 강사 훈련관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와서 본인이 아닐라오에서 다이빙 교육을 받고 저녁에 강사님이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술 한잔 하다가 강사가 나를 덮쳤다. 그래서 난 당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당신이 그 단체의 뭐 높은 강사라고 하니까 이 강사를 제명을 할 수 있게 좀 도와다오 이럽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아마 이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말만 듣고 제가 거기에 끼어들 수도 없는 현실이었을 뿐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도 그냥 그분하고 같은 강사 중에 하나지 내가 처벌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당신 말만 듣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강사한테 제가 사실은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다, 이게 뭐냐 이랬더니 또 그분 말씀은 교육받으러 오겠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모든 것을 뭐 가격, 뭐 리조트 비용 다 가르쳐 주고 4일 동안 오픈워터 다이브와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까지를 다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다이빙을 마치고 술 한잔 하다가 자기 생각은 의기투합해서 같이 사랑을 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3일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나오면서 이 사람이 돈 한 푼도 안 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연락해서 이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돈 보내십시오. 이러니까 무슨 소리냐, 당신이 나를 덮치지 않았냐. 결론은 사실은 그 이후로 제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아주 뭐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내용을 볼게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분은 28세였고요. 세부에서 역시 오픈워터 어드밴스까지 4일간 진행을 했고요. 두 사람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녁에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을 서로 나누었다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일째 훈련 다이빙을 하는데 그날 그 수심 40m까지 내려갔답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강사가 본인에게 다가와서 다리로 자신을 이렇게 감쌌다고 합니다. 그런 스킬이 있나요? 그러고는 학생 보고 입에서 호흡기를 빼라고 하더랍니다. 입에서 호흡기 빼는 스킬은 많이 있습니다. 공기 공유. 뭐 옛날에 같은 짜고업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빼고 버블을 냈답니다. 근데 갑자기 강사가 자기 호흡기도 입에서 빼고 입이 앞으로 다가와서 놀라서 밀치고 급상승을 해가 수면까지 와버렸습니다. 상승해가지고 어지럽고 구토하고 막 손발이 저리고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사람하고 막 이제 싸움이 나고 이러니까 강사가 사과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 몸이 안 좋다 이러니까 너무 놀라서 그렇다고. 뭐 술 한잔 하고 좀 쉬시면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귀국에서 계속 어떤 그 신경적 그 감압병 증상이 지속됩니다.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빨리 챔버에 가서 치료를 하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제가 지금 기억이 이런데 사실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치료 받다가 또 좀 좋아져서 안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번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상당 기간 동안 증상이 지속됐습니다. 법적 소송을 시작했고요. 지금 밑에 있는 이놈들은 본인이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 이 사건을 막 올렸고요. 그 다음에 강사와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저하고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말은 별로 안 좋게 났습니다. 다른 거 할게요. 이것은 지금 제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32세 여성분입니다. 이 사람이 프리다이빙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그냥 고소장에 딱 이렇게 했습니다. 숫도 측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두를 만져서 나는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고소장에 써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듣고 하면서 그냥 제가 받는 느낌은 플라워 스네이크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강사는 강사대로 어떤 스토리가 있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트 맞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것은 외국의 경우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어떤 교육단체에다가 내가 멕시코에서 이 사람에게 교육을 받는 동안 이 사람이 계속 손으로 쓸데없는 짓 집적거리고 말로 희롱하고 아주 내가 기분이 나빴다 라고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기다려달라고 하고 이 강사가 교육한 모든 그 학생들에게 1000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설문지를 발송했습니다. 그것도 네가 누구한테 교육받았는데 가가 니한테 이상한 짓 안 했냐 이게 아니고 혹시 그 설문 내용이 당신 어디서 그 교육받았고 뭐 그 강사는 어땠고 타입 샵은 어땠고 이런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보낸 설문지의 20%에서 답이 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답이 많이 왔나 했더니 보낸 답의 50% 이상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럼 그 교육단체는 바로 그 강사를 제지하는 게 아니죠. 그 강사에게 다시 QA 편지를 보내서 지금 여차여차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조사를 했다. 근데 답이 이렇게 왔다. 당신이 지금 어떤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하라고 했더니 이 강사가 그 교육단체에게 보낸 답은 F Y 이렇게 아주 쌍욕을 해 보내고 더 이상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이 강사를 물론 그 교육단체에서 추방하면서 그 모든 다른 교육단체에 이런 이유로 이 강사가 우리한테서 제명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통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수영장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어린이집에서 유아들 수영장 단체 수업을 했고요. 그 같은 꼬마가 만 5세짜리 꼬마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수영 선생님이 내 짬지 만졌어 라고 히히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 부모는 그 강사와 어떤 대화도 없이 자초지종도 안 따지고 바로 경찰서에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는 좀 실수였죠. 이게 고소할 때 하더라도 좀 당사자들하고 뭔가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거기 참가했던 다른 꼬마들 6명과 6명의 부모들까지 포함해서 다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아무도 이 꼬마가 했는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제시를 안 했습니다. 이게 꼬마가 아니고 15세 이상이었던 뭐 성인 레벨이었으면 증거가 없어도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경우는 그 수영장 선생님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정례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을 합쳐서요. 학생뿐만이 아니라 강사 그리고 강사뿐만 아니라 학생이 모두 서로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강사가 학생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육한다고 하는데 학생이 너무 대더럽다고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는 어떤 스킬, 그 다음에 그 스킬의 교육이 진행되는 어떤 방법,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남기셔야 됩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그 서명을 받는 거죠. 지금 또 한 케이스는 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역시 수트를 재는 어떤 그 상황에서 당했다고 고소한 그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강사가 그것을 잴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맡았습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강사도 조금 엉큼합니다. 굳이 옷을 위로 올리고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 받아놓은 서류가 이 강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그 본인, 그 다음에 가해자라고 지금 의심받고 있는 그 두 사람이 법원 밖에서 합의를 해도 법정에서는 여전히 처벌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합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이빙을 할 때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다이빙 교육을 할 때. 그래서 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어깨끈요. 우리가 어깨끈을 서로 잡으면서 해야 되는 스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가 학생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경우들. 어깨끈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하고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리 설명드려야 되고 문서를 남기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할 때 서로 다투는 일이 없는 게 좋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뭐 억울하게 고소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으시면 교육 다 마치시고 두 분이 서로 원하는 그런 종류의 관계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이빙 교육과 성희롱이라는 제목으로 될 수 있으면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이빙 교육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정말 원치 않는 이상한 송사에 말릴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그 다이빙할 때 신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성도 이성이지만 소아들 교육할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그런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오늘의 주제와 오늘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만, 저도 그 다이빙 교육자로서 상당히 오랜 세월을 보내오면서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